기존에는 뭐다? 후공정과 HBM 쪽으로 우리가 우리 AI 관련해서 먼저 반등을 했다가 이제 전공정과 부품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한다. 기존에 강했던 로봇이라든가 AI, 비만, 의료 AI, 의료기기, HBM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트렌드고, 기존에 약했던 우리 코스피에서 자, 금융주들, 은행, 보험, 증권 배당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 있는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미리 꼬꾸라졌던 자동차, 또 부품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시작을 했다. 열흘 이상의 중국 쪽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8월 달에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반짝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 중국 소비주들이 미리 선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적으로라도 좀 다시 한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10월 초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기존에는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로 이제 움직였다면 다시 한번 실적과 숫자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10월부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여전히 뭐다? 화장품이죠, 화장품. 자, 반도체 쪽도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오스앗이라든가 HBM 쪽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자, 지난주부터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못 올랐던 섹터들, 이 전공정 장비라든가 이 부품 쪽이 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3월 말에 삼성전자의 감산 기대감으로 1차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후에는 뭐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AI, HBM 쪽으로 쭉 뽑았었죠. 그 다음에 이 3차적으로 이제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최근에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지만은 뭐 디램 가격이 오른다거나 낸드 가격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전통적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 전공정 장비가 먼저 움직였어야 해요. 근데 기존에는 뭐다? 후공정과 HBM 쪽으로 우리가 우리 AI 관련해서 먼저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전공정과 부품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한다. 뭐 전공정 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거는 뭐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신고가다. 어찌됐든 뭐 이걸 따라 사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전공정 장비의 대표적인 유진테크,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쪽이고요, 유진테크는 삼성 쪽입니다. 자, 이렇게 못 가다가 지난주에 전공정 장비가 뽑기 시작했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테스 이런 것들들, 뭐 원액 IPS 이런 식으로 전공정 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품이라고 하죠. 부품. 이 부품 쪽은 이 장비에 비해서 실적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시황을 그렇게 안 타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좋은데, 부품 쪽이 또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월덱스.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종목인데, 자, 월덱스가 이제 금요일날 신고가를 뽑았습니다. 거의 3만원 이상.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자, 2분기만 보더라도 다들 사실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데 2분기에 200억 가까이 찍혔습니다. 분기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 증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랑 짝꿍이 되는 게 KNJ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둘 다 뭐냐면은 이 부품 쪽에서도 이 다른 것과 다르게
애프터마켓 우리가 이 자동차 우리 여러분들 그 부품 교체할 때 우리가 이제 교체할 때 꼭 순정을 안 써도 되죠. 순정 부품 말고 비슷한 성격의 싼 애프터마켓 부품을 쓰죠. 요 KNJ와 월덱스가 그런 성격입니다. KNJ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도 이제 증설이 계속적으로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덱스가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KNJ도 다시 치고 나갈 수 있겠다. 그 정도 우리가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원익 QNC라든가 이런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쪽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색깔이 다시 한번 기존에 강했던 로봇이라든가 AI, 비만, 의료 AI, 의료기기, HBM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트렌드고, 기존에 약했던 우리 코스피에서 자, 금융주들 은행, 보험, 증권 배당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 있는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미리 꼬꾸라졌던 자동차, 또 부품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시작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뒤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거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자 10월 일단은 이제 그 9월 우리 다음 주 우리 이 추석이죠. 추석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9월 29일부터 중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월 초에 국경절입니다. 즉 거의 열흘 정도의 열흘 이상이죠. 열흘 이상의 중국 쪽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8월 달에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반짝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시장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사실 조금 바로 이제 9월까지는 조금 크게 뭐 치고 나가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부러지고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중국 소비주들이 미리 선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쪽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다시 한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10월 초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기존에는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로 이제 움직였다면 다시 한번 실적과 숫자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10월부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여전히 뭐다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9월 초, 8월 말 지난주 SBS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CJ 자,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했어요. 왜? CJ는 뭐의 대응이다? 올리브영의 대응이다. 올리브영이 자, 화장품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화장품줄이 지금 다 좋아요. 색조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클리오. 자, 9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거든. 그리고 중국 쪽 관광객에 어찌됐든 뭐 기대는 안 했지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CNC 인터내셔널 여기도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자, 뭐 계속적으로 좋죠. 그 다음에 자, 미국 쪽에 노출이 있는 인그루드랩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자 그랬던 게,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기존의 대장주였죠. 그리고 이 인그루드랩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 실적이 좋았는데 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올랐는데, 뭐 인그루드랩이 저렇게 잘 나가고,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도 3분기 실적이 다들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래서 이제 개 중에 좀 덜 오른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보자 그랬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죠. 뭐 면세점.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요 기간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의 우리가 이제 그 사드 전에 한 월 50만 명씩 왔었어요. 근데 지금 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5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러프하게 2019년도 주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다음 주 연휴를 겨냥해서 봐도 되겠다. 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롯데관광이죠. 제주도 카지노. 요거는 이제 그 8월 달에부터 이제 급속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것도 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주를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중에 이제 데이터를 좀 드리는데, 이게 고용량 변압기 월별 추이입니다. 월별 추이인데 9월 10일까지 나와서 9월 10일까지. 근데 7월 달에 이렇게 찍고 8월 달에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 2주 휴가를 갔다 그랬죠. 2주 휴가.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자, 열흘 동안만 가지고도 8월 숫자를 넘었고요. 7월 숫자의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효성중공업을 보자 그랬고,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 쪽 인프라 쪽은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이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소형 변압기 쪽은 8월 달에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죠. 이 소형 변압기는 뭐다? 재룡전기. 여기도 물론 9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는 사실 크게 부담이 없다.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8월,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다. 그래서 이제 유가와 금리가 변수인데, 자, 유가와 금리가 꺾여야지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유가 쪽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내년 대선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 급락은 뭐다?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컸다.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날 당일에는 이렇게 거의 다 빠진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좀 보자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9월 달은 동결, 시장에서는 11월 달도 동결 확률이 확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9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동안에 강했던 로봇 AI, 당뇨, 비만, 의료 AI,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꺾이고 그다음 뭐다? 그동안 안 좋았던 금융주,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 반등을 하고 있다. 현상은 그렇고 그 당장은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자, 다음 주 장기간 연휴를 맞아서 해볼 수 있겠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요 정도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뭐 오늘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자 9월 달은 1년 중에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2주 이상이 좀 지났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 선물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 스토리, 어떤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과 숫자에 집중을 하는 달이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또 뭐 물론 로봇 좋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뭐 단기적으로는 또 뭐 고점을 좀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은 그걸 사야죠. 다른 것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